당신은 혼자라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 틈에서 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한창 오가는 자리에서 당신만 혼자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던 그 순간, 누군가 말하는데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이 굳이 들으려 하지 않아도 먼저 들려왔던 그 경험.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감지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척하거나 신비로움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조용하고 깊고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칼 융이 평생의 연구 끝에 주목했던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며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가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름은 IQ 수치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학력이나 직업으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은 아주 조용하고 아주 미묘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유를 알 수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했습니다. 융은 이것을 단순한 감수성이나 공감 능력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상위 감정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특정한 여성들에게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현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것이 왜 때로는 선물이고 때로는 짐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를 읽는 능력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상한 느낌이 드는 날,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믿기 어렵다는 감각, 분명히 웃고 있는 사람인데 그 웃음 뒤에 무거운 무언가가 있다는 인상, 그리고 나중에 그 감각이 옳았음을 알게 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혹은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며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그런데 융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경계가 언어 이전의 수준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말로 설명되기 전에, 논리적으로 분석되기 전에 몸과 감각이 먼저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오랜 경험 속에서 정교해집니다. 어린 시절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주변 사람의 감정 상태를 빠르게 읽는 것이 생존과 연결됩니다. 언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언제 말을 걸어도 되는지, 언제 방을 나가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예민하게 발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단순한 생존 기술을 넘어 훨씬 더 넓은 인식의 도구가 됩니다. 융은 이것을 개인의 능력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의 기류를 읽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웠던 시대의 여성들, 남편의 발걸음 소리에서 오늘의 분위기를 읽어야 했던 여성들, 이웃의 시선에서 위험을 감지해야 했던 여성들,
그 인식의 능력이 강물처럼 대를 이어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느낀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 즐거워 보이는 자리에서 혼자 무거움을 느낍니다.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혼자서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각을 지웁니다. 그러다 지칩니다. 군중 속에서 숨이 막히고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나온 뒤에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소진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아주 정밀한 감지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장치를 계속 풀가동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고성능 기계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높은 감수성은 그에 상응하는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꿈과 상징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윤기 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심리적 저장소입니다. 우리가 꿈에서 보는 특정한 이미지들, 신화 속에 반복되는 패턴들, 문화를 넘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들, 이것들이 집단 무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윤군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깊은 층위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혹은 잠든 동안 꿈을 통해 잠깐씩 접촉하다가 아침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은 이 층위와 더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꿈을 단순한 수면 중의 잡음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꿈은 그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언어입니다. 꿈에서 본 물의 이미지가 다음 날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줍니다. 특정한 동물이 반복해서 꿈에 나타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몸으로 압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우연을 자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확한 답을 발견합니다. 같은 숫자나 상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합니다. 윤군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된 사건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의미 있는 연결들이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미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융은 그것을 미신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의식과 무의식, 내면과 외면이 서로 응답하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삶이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의미의 직물로 짜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시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거나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신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혼자 있음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로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윤군 개성화라는 개념을 통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개성화는 집단의 기대와 역할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타인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보다 크게 들리지 않는 조용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면서 수많은 역할을 맡습니다. 딸로서, 파트너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그 역할들은 우리의 일부이지만 우리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역할들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역할이 끝난 자리에 있는 진짜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연기하다 보면 나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를 더 이상 알 수 없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연기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될 때,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그 조용한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이것이 융기 말한 신성한 고독입니다. 에너지를 깊이 읽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흡수합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뒤에는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뒤섞인 채로 돌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나의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내가 마주쳤던 누군가의 것을 가져온 것인지를 분리하는 시간. 그 정리가 없으면 그들은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충전입니다. 더 깊이 돌아오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녀들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합니다. 그녀들의 고독을 우울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 존재하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으로 충분히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고통을 지혜로 변환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어렵고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융기 말한 개념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원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켄타우로스 케이론에게서 의술을 배웠는데, 케이론은 불멸의 존재임에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갔습니다. 그 영원한 상처가 역설적으로 그를 가장 깊은 치유자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근 이 원형이 실제로 살아있는 인간들 속에서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깊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오래 안고 살았던 사람. 이 고통을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거나 그것을 부정하거나 빠르게 긍정적인 것으로 덮어버리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안을 걷는 방식입니다. 후자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고통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을 느끼고 또 느끼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것.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묻는 용기. 이 고통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를 따라가는 용기.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그들의 내면에 이론이나 지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어떤 이해가 생깁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위로의 말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가볍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때로는 어떤 말보다 깊은 치유가 됩니다. 융은 이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립하는 두 힘을 모두 품고 그 긴장 속에서 제3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은 빛과 어둠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강함과 연약함, 확신과 의심. 이것들을 모두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통합할 때 그 사람은 어느 한쪽만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깊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별한 무게입니다. 그들의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냈다는 증거이고 그 길을 통과했다는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길에서 길을 잃은 사람 옆에서 함께 걸어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침묵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소통을 주로 말로 정의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느냐,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했느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했느냐. 그러나 인간의 소통은 말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감정적 소통 중 상당 부분은 비언어적으로 전달됩니다. 목소리의 톤, 눈빛, 몸의 자세, 공간을 어떻게 점유하는지. 이것들이 말보다 먼저, 때로는 말보다 더 강하게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에너지를 깊이 감지하는 사람들은 이 비언어적 소통에 매우 예민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지금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오는 전체적인 신호를 통해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가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 상대는 무언가 안도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섬세한 균형을 요구합니다. 상대의 상태를 느끼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것, 함께 있되 상대의 감정 안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 공감하되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 균형을 배운 사람들은 존재만으로도 치유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이것을 치유적 존재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론도 아닙니다. 단지 온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상대의 고통이 쓸모없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몸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가능한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말을 할 때도 신중합니다. 말이 가진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내면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단어를 고릅니다. 빠르게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많은 말을 쏟아내기보다 조용하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득 차 있는 침묵입니다. 이해와 자비와 함께함으로 채워진 침묵입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미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진정성 있게 자신의 내면과 정렬되어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비슷한 깊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에게는 표면적인 관계보다 진실한 연결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존재 방식이 만들어낸 인력입니다. 융은 이것을 동시성의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외면과 내면이 정렬될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그 정렬에 응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자신이 특별하다는 자아 도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더 평범해 보입니다.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자신이 더 큰 흐름의 일부라는 감각이 커집니다. 그들의 재능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더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힘이 납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면 그 결정이 어떤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융은 이것을 진정한 힘은 조용하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소음이 많은 힘은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진짜 힘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6가지 특성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강화합니다. 에너지를 깊이 감지하는 능력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정제됩니다. 고통을 통과한 경험은 침묵의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은 의미 있는 흐름을 끌어당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는 것, 더 진실하게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해 주변에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무겁다고. 이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축복인지 짐인지 모르겠다고. 그 생각은 옳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무겁습니다.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은 때로 자신을 지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때로 혼자라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과정은 그 고통을 충분히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빠르게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무게는 당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의 무게입니다. 얕은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또한 얕은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짜 연결, 진짜 이해, 진짜 치유, 빠르게 소비되고 잊혀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래 남는 것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왔다면 오늘은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그 예민함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세상을 감지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죄책감을 느껴왔다면 오늘은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은
당신이 다시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오래된 고통을 아직 안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끝내려 억지로 서두르지 마세요. 그 고통이 아직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보다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부족함으로 보지 마세요. 말이 많은 세상에서 깊은 침묵을 가진 사람은 매우 드물고 귀합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의 내면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도 집처럼 느낀다고. 당신 안에 있는 것들을 믿으세요.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을 믿으세요. 혼자 있어야 할 때를 아는 그 본능을 믿으세요.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김을 믿으세요.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그 조용한 능력을 믿으세요. 그것은 당신의 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